안녕하세요, 가시나무입니다. 네, 크라운 탱크로 칸탈 빌드 한 영상이 버티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의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수평 빌드 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네, 일단 옴체커에 지금 빌드 덱을 이렇게 얹어 놨어요. 코일부터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이걸 이제 써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네, 24게이지 칸탈 12cm 정도 잘라가지고 2.5 가이드로 해가지고 7바퀴를 말아줄게요. 0.5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쪽을 일단 살짝 조여 놓고 SK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안 넣어주고 꽉 조이게 되면 이제 코일 모양이 연구 얼굴처럼 찌그러지죠. 자, 이제 꽉 조여줄게요. 조여주면 이제 코일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약간 위로 끄집어 올려주고요.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다리를 정리를 해주고요. 최대한 짧게 바짝. 네, 방금 자른 칸탈들은 유실되지 않도록 잡고 자르셔가지고 쓰레기통으로. 저는 이렇게 종이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아놔요. 나중에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자, 일단 옴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0.51옴이 딱 나오네요. 일단 코일을 지져서 핫스팟을 잡을게요. 네, 거의 됐죠?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솜을 채워 넣겠습니다. 자, 솜을 일단 잘랐고요. 적절한 수분, 뭐 콧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콧물을 쓰지 않을 거지만은 저는 주로 간단하게 혓바닥을 낼름 해가지고 살짝 침을 묻혀줍니다. 애기들아, 살짝 삐져나온 거를 이렇게 핀셋 같은 걸로 잡아서 빼주면 되겠죠. 자, 손으로 잡을 정도 되면은 이제 양손을 같이 써가지고 어느 정도 살짝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솜이 잘 들어갑니다. 약간 흥부가 박타듯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고요. 솜을 커팅을 해줄게요. 자, 저는 여기 에어홀 조절하는 링에다가 가위를 딱 대고 잘라줍니다. 네, 이쪽도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솜이 양쪽으로 길이가 적당한지 한번 보시고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인데요. 옆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이 왼쪽은 솜이 저 코일을 통과하지 않은 쪽은 약간 좀 부해 보이더라고요. 네. 이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이 가위로 자르게 되면 요거보다 약간 더 튀어나오는 정도예요. 한 1mm 정도. 자, 이제 챔버를 씌워 줄게요. 챔버를 씌우기 전에 빌드 덱을 하부 파트에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씌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솜을 지금 저는 이렇게 일자로 지금 잘랐지만은 일자로 안 자르고 뭐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 그 방법도 따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자로 잘랐고요. 자, 이렇게 솜을 모아준 다음에 챔버를 이용해서 뚜껑을 씌워줍니다. 솜이 챔버에 딸려서 나사선까지, 이건 나사선은 없죠.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잘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튼 훅이나 약간 뾰족하고 가늘고 뾰족한 드라이버 같은 것도 좋아요. 자, 이쪽 액상 유입구 쪽으로 솜을 밀어주는 거죠. 자, 일단 대충 모양을 일단 해주고요. 코일 위로 올라온 솜은 정리를 해줍니다. 약간 확대를 해볼게요. 자, 좀 잘 보이시죠? 네, 이 코튼 훅 같은 걸로, 이 코튼 훅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자, 액상 유입구가 이쪽이고요. 네, 코튼 훅을 저는 이제 이 챔버 벽면에 닿도록 꾹 밀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손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손 모양이 이렇게 옆으로 돌렸을 때 액상류 입구가 오른쪽에 있다고 봤을 때 솜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둥글게 아치를 그리면서 약간 이렇게 모서리 둥글게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대쪽도 일단 마찬가지로 그렇게 솜 정리를 해줄게요. 뭐 꾹꾹 누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살살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액상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양쪽 액상 유입구 쪽에 지금 솜이 이렇게 보이는데, 끝부분을 액상 유입구 있는 쪽을 코튼훅으로 솜을 약간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리를 비워줍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 밑에서 액상 유입구가 살짝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거를 바닥 끝까지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긁어주시면은, 여기 저기 흰 하얀 틈 보이시죠? 저기 액상 유입구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막게 되면은 어두워집니다. 지금 빛이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액상 유입구를 통해서 여기가 지금 하얗게 보이는데 손으로 가리면은 어두워지죠.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슬쩍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저는 요 정도 되도록 솜을 정리를 해주고 끝을 냅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모양이에요. 옆에 솜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충분히 공간이 좀 확보돼 가지고, 자, 보시면은 손으로 닫으면은 저기 안 보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요 정도가 저는 딱 좋더라고요. 자, 일단 이제 액상을 충전해 주겠습니다. 덱에다가 일단 RBA 파츠를 체결해 주겠습니다.
오히려 가급적이면은 코일 고정 나사 쪽에 솜이 올라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코일 위에도 솜이 어설프게 약간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저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코일 위에 얹어져 있는 것들은 나중에 타버릴 수 있으니까. 자, 정리를 해줬고요. 이제 솜의 잡내를 날리기 위해서 파이어를 해주겠습니다. 네, 솜 상태를 보면서 이 정도면 액상을 충전을 좀 해줘야겠죠. 그럼 솜이 타버리니까.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베이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해 주실 가변기는 클라우퍼 GT입니다. 80W의 출력을 내주죠. 그리고 이 칩에 온도 조절 가변 칩이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온도 조절 성능을 내주는 가변기예요. 네, 옴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코일 한번 지진 다음에 코일을 한번 조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패스해가지고 약간 옴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3.79V고요 24.4W네요. 네, 이 상태에서 일단 베이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4번의 장타로 좀 긴 호흡으로 해가지고 베이핑을 풀로 해봤는데 전혀 탄맛이 올라오지 않고 액상 유입이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솜에 있던 액상은 이제 날라갔다고 보고요. 이제 탱크 안에 있는 액상이 끌려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코일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빌드를 점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보면 좋습니다. 솜이 약간 움직였네요. 코일 위로 솜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놓쳤던가. 네, 그리고 보시면은 솜에 이제 그 젖은 농도 있잖아요. 수분, 액상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는지를 지금 한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탄맛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볼트를 약간 더 올리더라도. 자, 다시 체결을 하고요. 볼트를 올려서 베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58V고요 35.4W입니다
네. 역시 장타로 4번의 베이핑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액상이 조금 묻어 나왔던 건 아마 분리할 때 액상이 묻어 나온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는 누수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탄맛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액상을 한번 주입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에어를 열어놓고 상부를 따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솜 조절이 정확한 게 아니라 솜 조절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에어를 개방하고 액상을 주입을 해도 진공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솜양만으로도. 네, 이번에 액상을 좀 많이 넣어볼게요. 네, 거의 경통이 한 90% 정도는 채운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을 때도 닫으시면서 이 안에 액상 쪽을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뚜껑 닫을 때 기포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진공이 기포만큼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기포가 아예 안 올라오죠. 네, 진공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손만으로. 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누수가 안 생길 거예요. 베이핑을 좀 더 해볼게요. 네, 흡입할 때 잡소리도 없고 베이핑 할 때 느낌도 상당히 깔끔하네요. 리빌드가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또 따서 솜의 상태를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굳이 피실 때는 이렇게 분해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저는 지금 리빌드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하죠, 아까 봤을 때랑. 그리고 이제 크라운 탱크는 액상이 많이 있더라도, 많이 넣어놨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분해해가지고 이 챔버에 액상도 별로 안 묻어요. 섭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드러내게 되면은 여기 액상이 아주 흥건한데 액상도 거의 안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내 가지고 액상 유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더 고와트로 올렸을 때 약간의 탄맛이 슬슬 난다 하시면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공기 유입구, 아니, 액상 유입구 쪽을 약간 더 확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 가지고. 그리고 액상 유입이 너무 과다해서 솜의 액상을 머금고 있는 게 눈으로 봐도 좀 많아 보이고 누수가 날 것 같다 하시면은 솜을 액상 유입구 쪽으로 조금 더 밀어 주셔가지고 액상 유입구 쪽에 공간을 조금 더 줄여 주세요. 네, 그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RBA 파트를 분리를 해가지고 솜만 빼서 솜량을 다시 조절해가지고 리빌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저는 다른 방법으로 솜 조절하는 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코일하고 이 RBA 덱을 세척을 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액상 때문에 끈적하니까요. 네, 깨끗이 목욕을 시켜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RBA 덱을 조립을 해주고요. 네, 옴체커가 다시 등장합니다. 굳이 클GT에 물려서 해도 되는데 사놨으니까 써야지요. 써서 본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옴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0.59네요. 굳이 이렇게 한번 지져주고
쪼여 보겠습니다. 더 조여지지는 않네요. 제가 아까 너무 튼실하게 조여놔가지고. 근데 옴은 변화가 없고 이게 정확한 옴인 것 같아요. 자, 소물. 근데 아까 제 쓰고 남았던 반절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방금 이제 물을 만졌기 때문에 손이 지금 약간 촉촉해요. 촉촉합니다. 네, 바로 껴주고요. 네, 솜양이 조금 많네요. 좀 빡빡하네요. 상관없죠 그래도. 자, 이렇게 해주고 솜을 커팅을 일단 해주는데 그냥 아까처럼 비슷하게 이거 커팅을 해주고요. 지금 약간 왼쪽으로 밀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일단 확대를 좀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리빌드 할 방식은 일단 요놈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모양을 치는 거죠. 일자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거꾸로 해야겠네 이거. 닿아서. 이거 네, 앵글 밖에서 또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쳤습니다. 거꾸로 지금 뒤집었죠. 반대쪽도 이렇게 잘라 줄게요. 네, 근데 양쪽이 지금 손 모양이 약간 좀 틀리네요. 이쪽을 좀 더 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반대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손으로 이렇게 솜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밑에 쪽은 어차피 짧으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위쪽이 내려와 가지고 살짝 이렇게 덮을 정도가 되죠. 네, 이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거를 챔버를 씌워줍니다.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액상을 좀 묻혀줄게요. 저는 이렇게 액상을 묻혀가지고 모양 만들고 하는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손에 액상이 묻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커팅을 해도 아까 한 것처럼 네, 이 솜을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챔버 씌우고 모양을 정리를 해줘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아까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번거롭지만은 손에 묻지만. 자, 이제 액상이 젖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솜 양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반대쪽도 네, 이쪽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저쪽보다 훨씬 짝짝이. 네. 대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챔버를 살살 가급적이면 약간 더 배가 부른 이쪽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손에 어쩔 수 없이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손으로 눌러주면서 들어갈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자, 마지막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은 살짝 이렇게 이런 코트놀 같은 걸로 집어 넣어줍니다. 네. 반대쪽도 약간 삐져나온 거는 정리를 해줄게요. 자, 뚜껑 닫고요. 손에 묻은 액상을 일단 휴지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살짝 그냥 이거는 그렇게 많이 다질 필요는 없고요. 솜이 예쁘게 모양이 그래도 예쁘게 돼 있으니까 약간만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그 지금 솜의 액상이 좀 많이 젖어 있어요. 액상을 더 충전하지 않고 바로 솜향 날리기를 하겠습니다. 와우, 액상 유입구 쪽으로 연기가 쫙 내려와가지고 네, 여기 쫙 깔리네요. 아우, 상당히 멋진데요. 여기 액상이 있습니다. 여기 연기가, 연무가 재밌는데 이거. 지금 액상이 좀 상당히 아까 많이 번화가지고 네. 그리고 좀 보기 안 좋은 부분들만 약간 조정을 해주고요. 네,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베이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4.6V고요 지금. 네, 이 상태에서 베이핑을 바로 할게요. 네, 역시 탄맛 올라오지 않고 액상 유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한번 따서 솜의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네, 큰 차이가 없죠. 네, 이 정도로 이제 계속 액상이 이제 유입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고와트 베이핑을 볼트를 더 올리고 싶으시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액상 유입구 쪽을 좀 더 확보를 해주시면은 더 액상 유입이 잘 되겠죠. 지금 솜을 이렇게 약간 솜이 부풀어 올리는데 이렇게 눌러 보니까 그 액상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쥐어 짜는 것처럼. 네, 액상이 아주 잘. 지금 따로 공간은 확보하지 않았지만 볼트를 좀 더 올려 볼게요.
네, 5V고요. 40, 네, 2W 조금 안 되네요. 네, 무화량도 아주 훌륭하고 맛도 잘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액상 유입도 적당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크라운 탱크를 이용해서 칸탈로 수평 빌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빌드가 잘못돼가지고 액상 유입이 약간 부족하거나 과할 때 얼마든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뒤집어가지고 분해를 한 다음에 네, 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솜이 영 못마땅하다 싶으시면은 하프리 빌드 코일은 냅둔 채로 솜만 다시 끼워주시고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 탱크는 다른 무화기들에 비해서 리빌드 하기 참 좋은 무화기 같아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시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